마티에르 기법의 대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린 화가 독학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 박수근. 그의 삶을 만나러 지금 떠나봅니다. 막디에르 기법은 질감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으로 박수근 선생님께서 캔버스 위에다가 돌의 그런 질감을 울퉁불퉁하게 표현을 해놓은 게 이제 막디에르 기법이고요. 청년 시절 박수근 선생님 사진입니다. 키 크고 잘생기셨죠? 네, 박수근 선생님 사진이고요. 저 옆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하얀 한복 입은 여자분 보이시죠? 네. 이분이 아내 김복순 여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가 따님이십니다. 박수근 선생님은 자녀를 4남 2녀를 두셨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아프고 돌아가시고 하셔서 지금은 1남 1녀 살아 계시고요. 박수근 선생님 아까 저희가 동양화가라고 했었나요? 서양화가라고 했었나요? 서양화가라고 말씀드렸죠. 두 분 다 서양화가시고요. 지금 여기 따님은 박수근 미술관 명예관장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사진을 보시면 미국 군인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가장 오른쪽이 박수근 선생님이고요. 박수근 선생님이 지금 그 당시에 미 8군 PX라는 그 건물이 지금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에 있죠? 남대문에 있죠. 남대문에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는 그 미 8군 PX가 있었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백화점 건물이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박수근 선생님이 미국 군인들한테 그림을 그려주시고 돈을 버세요. 그런데 미국 군인들의 얼굴을 그려주신 게 아니라 미국 군인들이 자기 가족 사진이나 딸 사진, 자기 부인 사진을 가지고 오면 그 사진을 보고 손수건이나 스카프에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돈을 버셨대요. 이렇게 사진을 크게 걸어놓은 이유는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걸어놓은 거고요. 여기 장소는 지금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대문구 창신동이었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를 사셨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피난을 다니셔야 했어요. 그런데 피난을 다니실 때 그림을 가지고 피난을 다니면 조금 늦죠. 일단은 몸부터 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쟁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 지금 현존하는 그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여기 창신동 집을 사세요. 그래서 여기 창신동 집 마루에서 10몇 년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피난을 다니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림에 전념을 하신 곳이고요.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그림들을 여기 창신동 집 마루에서 그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박수근 선생님은 여기 양구 초등학교를 제가 졸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도화책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미술책이지만 그 당시에는 도화책이라고 있잖아요. 도화첩. 거기서 화가 밀레 아시죠? 밀레의 만종 그림을 처음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박수근 선생님 기도를 하실 때 나도 밀레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박수근 선생님의 그림을 보시면 소박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수근 선생님이 인정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맥이 있어야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대요. 근데 박수근 선생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도 없었고 친구들도 없었고 스승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림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많이 지인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서울화단에서는 그 당시에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셨죠. 그런데 그 실리아 짐머맨인 사람이 저기 앞에 한국 현대 화가라는 도록이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저 책에다가 이 박수근 선생님의 노변의 행상이라는 이 작품을 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비둘기라는 작품 보시면 정말 그 마티에르 기법의 절정입니다.
진짜 돌판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아까 저희가 교육실에서 했던 것처럼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리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띠에르 기법으로 층을 여러 겹 해서 그 돌의 질감을 굉장히 잘 살려놓으셨죠. 네, 그래서 그 위에다 비둘기를 그리셨는데요. 여기 눈 보이시죠? 네, 불이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 한 마리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 눈 있고 불이 있죠? 비둘기 한 마리 더 있습니다. 2마리 있고요. 여기 새 비둘기 다리가 있죠? 근데 박수 선생님 그림을 그리시고 나서 사인을 하실 때 수군이라고 한글로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의 왼쪽 부분 하단에 보시면 수군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혹시 찾으시는 분 있으실까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새 비둘기 다리죠? 여기서 왼쪽 부분 보시면 찾으셨나요? 여기 이 부분에 수군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 이 화분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957년도에 6월 20일에서 26일까지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서양화가 임규삼의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원 선생님과 임규삼 선생님 어떤 친분이 있으셨냐면 제가 국전이나 그 조선미술 전람회 그림 그리기 대회 있잖아요. 거기서 박수원 선생님도 출품을 하셨고 임규삼 선생님도 출품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사이시죠. 그래서 개인전을 열었으니까 축하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수원 선생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방명록에 내가 다녀왔다고 박수군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 방명록 종이를 한 장 쭉 찢어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저 화분을 드로잉 하십니다. 그림 그리시고 한문으로 박수군 써서 이거를 선물로 드리죠. 임규삼 선생님한테. 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의 지극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이 도서관에서 고난의 시대를 살다간 예술가의 여정이란 주제로 진행되어서 이번에는 화가나 미술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박수군 화배의 그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박수군 박물관으로 탐방을 오게 되었습니다. 좀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 이 박수군이란 화가분이 유명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작품이 많은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우리가 보는 거 조금만 알았는데 와서 보고 훨씬 더 좋고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화가님의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감회가 깊고요. 그때 그 정서라든지 모든 거를 저희들이 또 새삼스럽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추구했으며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그렸던 화가 박수군. 이 책을 통해 평등, 성실, 인내, 조화로움 등 평생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그를 닮은 착한 그림들과 함께 펼쳐집니다. 2016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포천시립중앙도서관은 2012년 3월 2일 개관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치료, 청소년, 어린이, 의학자,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도서관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포천시의 지식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